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바이두 관련한 뉴스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이두 종목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식을 보겠습니다. 바이두는 2021년 세계 총회를 개최하는데요. 8월 18일 개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중국 관영 방송국인 CCTV, 종양디엔시타이 이 신원해서 CCTV 뉴스와 공동으로 이 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 당국이 AI 부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부문에서 바이두의 입지가 굳건함을 재확인시켜주는 가운데요. 중국 국민들에게 바이두는 역시 AI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AI 기업이라는 부분 더욱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이두는 지난해 2020년 세계 총회 역시도 중국 관영 매체인 CCTV 뉴스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예전 2020년 이 자료 캉웨이 중국을 대표하는 이제 아나운서가 될 것이고요. 리엔홍 바이두 CEO가 이렇게 대담하듯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을 보게 되면 지난해 개최일보다 이 1개월 정도 앞당겨서 8월 18일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날 하는지 이유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중국은 8과 9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것을 알고 보게 되면 이제 8월 18일 하는데 8이 두 개나 들어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그리고 이제 8월 12일 실적이 또 발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중국은 특히나 8이랑 9, 7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들어가는 그 영상이나 어떤 이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8과 9를 좋아하고 7을 많이 쓰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12일 날 이 바이두가 실적이 좋게 발표된다면요, 이 좋은 분위기를 타고서 주가가 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플랫폼 기업 규제라는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하방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고 확실한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 동력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나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 관점에서 이 주가의 흐름, 시황을 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 바이두 CCTV 세계 총회 참가할 아나운서가 4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베이닝 이 사람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중국의 공중파를 탔다. 바이두의 아폴로 사업부의 자율주행이 이제 공중파를 탔는데 거기에서 자율주행을 체험했던 이 CCTV 대표하는 아나운서가 이 사베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수민족의 한 이제 굉장히 훤칠한 이제 외모를 가진 이 니거마이티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광첸 조금 신용이 가는 외모 가지고 있고 목소리도 굉장히 차분한 이 아나운서입니다. 캉웨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 총회에 참석을 했던 중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것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이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신용이 가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4인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시장 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캉웨이가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어쨌든 이 캉웨이가 만약에 이번 해에도 참석을 한다면 그만큼 중국 당국이 얼마나 이 바이두의 AI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AI라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가하는 아나운서가 누가 될지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 새로운 AI 기술 어떤 것이 또 새롭게 발표될지가 시장에선 중요한 관심사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회로요, 중국이 새로운 인프라 건설 전략 가운데 핵심 영역의 하나로 이 AI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들에게 AI 기술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구축하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중국 CCTV 뉴스 홈페이지, 이 바이두 앱, iQIYI,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이 바이두의 이 자회사로 볼 수 있는 iQIYI 등 관련 플랫폼에서 생방송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밝혔는데요. 한 번 더 확인차 말씀을 드리면 바이두는 8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어닝스 컨퍼런스는 이날, 이제 같은 날, 뉴욕 시간 오전 8시에 시작이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9시에 이 어닝스 컨퍼런스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소식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벤진가 소식에 따르면 이제 Biden introduces Apollo 2 second to multi-purposes autonomous minibus in 광저우라고 해서 이 바이든은 광저우에서 다용도 멀티퍼포즈로 하는 자율주행 미니버스인 아폴로 2를 출시했습니다. 아폴로 2는 맞춤형의 다용도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이제 설명이고요. 대중교통, 모바일 폴리스, 이제 건강관리, 다른 상업 부문에서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공항, 사업지구, 주거지역 등 이 광저우시에 위치한 이 황후 지역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용도에 맞춤형으로 해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로컬에서 나온 뉴스 토대로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이 바이두 자율주행 사업부인 아폴로에서 자율주행 소형 버스인 아폴롱2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아폴롱2에는 여기서 소개된 최초로 55인치 스마트 차량용 창문이 탑재된다는 단신이 있었고요. 자율주행 역량이 로보택시에 비견할 만하다. 그만큼 기술력 제고 수준이 상당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지역사회 주민들의 최후 1km까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런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묘사적인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단신 뉴스가 될 텐데요. 바이두는 AI 플러스 알파, AI 역량 갖춘 복합형 인재 양성 부문에서 사업 확대의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AI는 현재 중국이 빠른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기술 부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년에 걸쳐 중국 전역에 300여 곳 고등교육 기관이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화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AI를 키운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대중들은 AI의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생소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해 2021년 중국 전국의 전역에서의 AI 교사 연수를 학예 과정을 진행했는데 지난 7월 3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고등학교 컴퓨터 담당 교사 지도위원회, 고등학교 컴퓨터 교육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바이두와 칭화대학교 출판사가 함께 참여한 연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조금 부가적으로 해서 최근에 사교육 부분에 있어서 통제 강화, 규제 강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조금 붙여본 영상, 이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입시 경쟁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활성화되는데 이러면서 사교육에서 수요층 간의 이제 빈부격차가 나오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악화됐다고 중국 당국의 이제 고위 간부들은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인구 구조, 인구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을 주목했고 굉장히 강압적인 이 사교육 규제의 강화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교육 규제 강화, 사교육 업체 생존 위협, 대규모 감원, 업종 전환이나 관련 교육 부문 변경 등 이 구조조정, 사교육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관련된 소식 중에 이게 조금 주목이 됐는데요. 高等职业学校라고 해서 이제 고등직업학교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제 중국 교육부에서 허난성에다가 또 5곳의 고등직업학교 설립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조금 주목을 하진 않는데요. 사교육을 완전히 줄여서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중국이 준비하는 것은 이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기술 부문 인재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교육을 죽인다고 하는데 현안성에서 새롭게 이제 이 직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 기술 부분을 중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은 되고 차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중국 뉴스 토대로 해서 내용을 부과하면서 이제 이 사안을 트래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인 미중 패권 다툼, 이 미중 패권 전쟁을 대비하면서 기술 인재 양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이제 실사구시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바이두에서 바이두, 이제 앞에 나온 페이지,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두 중국 전역 고등학교 AI 계열 과정에 고급 연구반을 개설했습니다.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이렇게 관련 연수 과정 참여했고요. 참여시켰고, 이를 위해서 텐진 대학교에 이 관련된 교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패들이라고 하는 이 바이두의 오픈소스 개방형 딥러닝 플랫폼인 이 패들이 주체가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중국 AI 인재 양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AI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이 교사들의 AI 부분의 이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도 이 바이두가 힘을 쏟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이 회장이라고 해석이 되는 이 업체, 이 사업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부분은 또 제가 최근에 다뤘던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게 되면 신동방, 신동방 뉴 오리엔트 에듀케이션, 이 주가가 폭락을 맞고 있는 사교육 규제 강화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투자 부문을 이렇게 화성인 클럽, AI 가정교육, 미술, 화술, 로봇 이렇게 교육을 하는 업체로 탈바꿈하려는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사교육 규제라는 것은요, 입시과열 부작용이 인구 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 중국 당국의 강력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입시 관련한 사교육 기관들 큰 타격 불가피한 것이 기정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신동방 사례를 보게 되면은 특성화 교육 및 AI 로봇 등 중국 당국의 우호적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교육 확대 가능성도 한번 점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뉴스 가운데 최근에 보면은 최근 규모가 큰 전문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한 교육 기업이요. 교육업체가 중화권 증시 상장 추진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중국 교육계 전반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역시나 이 교육업체에 이제 크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업체들도 있다는 부분을 보면서 한번 이 주가를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8월 첫째 주 뉴욕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거래량 수준이 조금 제한된 가운데 큰 등락이 나오지 않고서 지난 주말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4달러 수준으로 지난주 마무리했었는데 이번 주도 역시 164달러 이제 제자리 걸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폴롱2 뉴스로 6일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게도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가 조금 부진을 보이면서 그 부분과 연동됐고 1%대 하락으로 이번 주를 좋지 않게 마무리했던 바이두 주가였습니다. 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바이두인데요. 이제 최근 5거래일 기준했을 때 3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3일 초반에는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 리스크에 따른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요. 4일장 초반에는 전일 막판 좋았던 흐름을 조금 지속했지만 조금 눈치 싸움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올라갔던 부분을 이제 매도세가 또 확대되면서 이제 내려왔고 그러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부진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수급 장세가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등락을 반복했다는 것 이번 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이두는 다음 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실적 발표를 대기하는 장세로서 거래량은 제한됐고 수급에 따라서 이제 소폭의 등락을 반복했던 이런 박스권 장세를 이제 이어갔던 바이두 종목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저 개인적인 내용도 추가를 하면요. 바이두는 관영 매체 및 중국 정부 사이트 등 중국 당국 차원의 플랫폼에 등장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 상황, 바이두에게 악재라는 국내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요. 조금 시류의 흐름에 이제 급변하는 이제 시류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한 국내 뉴스라고 해석이 되고 물론 부분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검색 부분에 있어서 독과점적인 상황. 그렇지만 바이두는 현재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인 행보を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홍콩에 제2차 상장하면서 리에농 바이두 CEO는 벤처 기업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제2 창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후진주자로서 이제 따라가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바이두가 AI 부분에서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데 AI는 어쨌든 중국 정부가 미국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적극 밀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내에서 굳건한 입지를 가진 업체 중에서 단연 바이두가 인상적이라는 점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두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사업 방향은요, 중국 정부가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이 바이두에게는 분명 호재가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부맘으로 자신들의 AI 생태계 포석을 마련하고 중국 전역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는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주가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면서 조금 바이두라는 종목에 실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의 마인드라는 것은 가격보다는 가격과 가치 간의 괴리가 커졌을 때 그 가격이 하향 부분에서 괴리가 커졌다면 그것을 투자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오래고 장기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투자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세계를 바꾸는 것은요, 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사회 전반에, 그렇지만 중국 사회 전반에 AI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 바이두가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 확신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하게 묵묵하게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 바이두의 행보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바이두가 가진 가치와 사업 확장성, 수익성 등을 반영할 것이고요. 겉보기에 그럴싸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술로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그들의 모토, 그들의 목표 하에서 바이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 가치를 언젠가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를 기대하는 가운데요. 다음 주를 앞둔 주말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바이두를 한번 살펴봤던 판다 주식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네, 이 시청 이제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바이두를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마무리하시는 일요일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는 다음 주 준비하시고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